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일단은 운전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운전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운전한 사람과 차주가 다를 경우에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게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3조에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차가 제 거예요. 제 건데 제 아들이나 우리 마누라가 운전을 한다 치면, 그러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 제가 책임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차주고 그 다음에 운행에 관한 어떤 차량 운행에 관한 이익을 누리는 건 저잖아요. 저고 잠깐 제3자가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면은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집 근처에 와서 차를 대놓고 술을 둘이 마십니다. A하고 B하고. 근데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A가 B 집에 가서 자요. 자는데 B가 다음날 오전에 술이 들깬 상태에서 A 몰래 차 키를 가져가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데 술이 취해갖고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 C하고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차 빼고 하다가 그만 도로상에 있는 행인 D를 쳐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험사가 도로에서 행인으로 걸어가다가 차에 치인 D한테 14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뭘 하냐면, 가해자가 지급해야 될 걸 보험 처리해가지고 보험금을 줬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그 보험사고를 야기한 책임에 있는 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사가 A를 상대로, 차주가 A니까 운전은 B가 했지만, 그래서 A를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금 청구 소송 1460만원 내놔라, 내가 대신 보험금 줬으니까 그 소송을 해요.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줘요. 차주 A가, 물론 B가 몰래 키 가져가가지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지만은 차주는 A니까 A가 배상해라 라고 1심은 그렇게 하고, 2심은 차주는 A지만 같이 술 마시고 다음날 술이 들깬 상태에서 B가 A 소유 차량의 키를 몰래 가져가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이거는 A가 책임을 지긴 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2심에서는 보험사가 집니다. 차주 A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1심하고 2심하고. 대법원은 2004-204-221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지금 집 근처, 알고 지내던 지인 B의 집 근처에다가 차를 대고 술을 A, B랑 같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A는 실제 운전한 B가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열쇠를 너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았고, 그래서 B가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운전한 B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자동차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량을 훔쳐 도망간 건 아니라는 거죠. 차량을 훔쳐 도망가면 차량 소유주가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내 차량이 제3자가 몰았을 때 나의 뒤에서 얘기할 운행집의 운행 이익이 상실되느냐 유지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거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차주가 책임지느냐 아니면 안 지느냐 이거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주 A가 사고 발생 당시에 실제 운전을 했던 B를 상대로 해가지고 절도죄로 고소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고소를 해요. 이런 사정에 비춰봤을 때 그 차주 A가 그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금 1,460만 원에 대해서 운전은 B가 했지만은 A가 운행 이익, 운행 지배 이거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로서 책임을 져라 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자기를 위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예요. 운행 지배하고 운행 이익. 그래서 운행 이익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누리는 거죠. 뭐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고, 운행 지배는 자동차의 운행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주체자가 주체자가 현실적으로 자동차 관리에 관한 지배 또는 간접적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 이거를 운행 지배라고 봐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내가 차를 뒀는데 우리 뭐 아들이 운전을 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예 책임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언젠가는 이 차를 아들인 저한테 반납을 할 것이고 이 차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직접적인 현실적인 지배 이런 거는 뭐 내가 주차하고 키 내가 잘 가지고 있으니 현실적인 지배고, 그 다음에 간접적 지배는 뭐냐면 엄마 너 운전하고 오늘 운전하고 갔다가 반납해 뭐 이런 것들이고, 지배 가능성은 아니 지금은 당장 어디다가 차를 맡겨놨지만 나중에 되찾아가지고 운전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 요거를 차주가 상실했느냐 아니면은 유지되는 걸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인 갑이 있는데 차를 맡겼어요. 차를 맡겼는데 이제 주차장 문 닫을 시간인 거야. 문 닫고 이제 쇠사슬 같은 거로 걸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맡긴 을의 부인한테 가가지고 주차장 관리인 갑이 차키를 주시오, 차를 빼놓게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차주 을의 그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렌트카 있죠. 렌트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차량을 대여해주면 렌트 회사가 책임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젠간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 안 나게끔 잘 몰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정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렌트료 내잖아, 그죠? 렌트 회사한테. 그래서 렌트 회사가 그 차량을 임대해줬다 하더라도 그 운행 이익이나 운행 지배를 상실한 건 아니다. 그래서 차 사고 나면 렌트 회사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보험사가 이제 실제 운전한 그 렌트 그 회원 차량 임차인에게 책임을 구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차주 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책임지는 거지만, 다른 제3자가 운전해서 차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 차가 있는데 누가 생판 모르는 홍길동이가 훔쳐갔어. 서울에서 훔쳐가가지고 뭐 어디 딴 데 가서 막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났어. 그럼 나는 책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를 훔쳐가서 지 것처럼 몰라고 그랬잖아. 반환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사고 안 하게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하는 의사는 없잖아요. 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상실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나더라도 절도 차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차주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절도라고 하는 차를 지금 도난당했잖아요. 도난당한 상태에서까지 책임을 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이 사례는 도난당한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아는 사람이 잠깐 이제 차를 몰고 갔다가, 가까운 거리 몰고 갔다가 돌아올라 했는데, 그만 일방통행인데 그걸 신호를 표지판을 잘못 봐가지고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니까 여전히 차주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는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책임이 원칙적으로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자동차 보험도 안 돼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되는 사람. 차주가 대부분이겠지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하는 사람. 제가 만약에 대리운전을 시켰어요. 술 마시고. 그럼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지배, 운행 이익을 갖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운전 행위는 현실적인 운전 행위는 대리기사가 하지만 그 차를 여전히 뭐 타고 다니면서 누리는 이익이나 지배, 이거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맡겼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차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지는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 실제 운전한 사람하고 뭐 책임 소재를 나눠가지고 구상을 한다든지 아니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일단은 대외적으로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 이익, 운전 지배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뭐 별건 아니고 누가 이제 이 차를 몰면서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이 차를 지배, 현실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면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 차에 대한 지배를 누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